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개토하우스 마이랑의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The Child Property Action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저렴한 임대주택의 전체 잔고가 1%에서 5% 감소한 반면 인구는 8% 증가해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계소득의 30% 미만의 임대료로 경제성을 측정했던 현재의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연구는 가계소득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연구원 그렉 웨이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에서 벗어나 집을 소유할 여유가 없어 정말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OECD의 임대 가능성 순위에서 꼴찌지만 인구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Child Property Action 그룹은 2021년에 수당을 받는 7가구 중 6가구가 임대주택과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하며 연구에 따르면 개인 임대주택의 국가 재고는 6% 증가했지만 수당받는 가구의 임대주택 재고는 3.5% 감소하고 저소득 및 중위소득 기준의 총 여유 재고는 각각 1.4%, 1.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연 인구 증가율은 8%였습니다. 현재 시장 주도 정책은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직장 생활과 은퇴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임대에 적응해야 하는 더 어려운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어로직은 팬데믹 이후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오며 아파트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의 연구 책임자인 닉 구달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2년 동안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구달 연구 책임자는 아파트나 에어비앤비 주택과 같은 단기 숙박시설 시장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문객과 국제 학생들은 도시와 가깝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옵션을 찾고 있다고 덧붙이며 닉구달은 또한 단기간에 에어비앤비에 새로 지은 주택을 올리는 것이 개발자가 주택시장 하락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시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요금을 사용하면 어려운 시기에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확실히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달은 이것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뉴질랜드 부동산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지난 2004년 거품이 터지는 날 등 여러 권의 부동산 관련 책을 저술한 올리 뉴랜드는 뉴질랜드 언론에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게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경기가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3년, 4년 혹은 5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지난 2021년 한 해만 평균 30%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가격에서 18%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뉴질랜드는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 불경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선 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들어서는 정권이 잘하려고 하겠지만 현실은 크리스마스 이후 나빠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비와 세계 여행을 위해 젊은 키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부메랑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웰링턴의 한 여성은 더 이상 적절한 음식을 살 수 없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살고 싶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젊은이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과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 그들의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부 젊은 키위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희생하고 마치 부메랑처럼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본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떤 이에게는 생활비 위기를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이는 집세를 내며 여행을 갈 만큼 저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뉴스허브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키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성인이 드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 어렵다며 KT라는 여성은 2, 3년 동안 플랫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생활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플랫메이트를 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 가능하다면 전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녀의 엄마는 처음에는 그녀가 다시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저축한 돈을 늘릴 수 있었고 첫 번째 집을 구입할 계획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개의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카르멜 세플리니 부총리는 생활비 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이는 정부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생활비 문제가 모든 이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2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높은 이자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불황에 빠졌습니다. 세플리니 부총리는 뉴스허브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혜택, 연금, 학생수당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목표 생계비 구제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생계비 위기에 대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초 노동당은 당이 재선될 경우 시행될 생활비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 계획에는 무료 처방과 저렴한 보육,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 과일 및 야채 GST 면제와 워킹 포 피밀 지원금 $25 인상 등이 포함된 10가지 계획입니다. 세플리니 부총리는 모든 것을 합산하면 확실히 줄어들고 가계 예산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허브 진행자는 어린 자녀가 없는 뉴질랜드 중산층을 위해 처방비 $5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당 당수인 크리스 힙킨스는 선거 이후 뉴질랜드 퍼스트와 협력하는 것을 배제했지만 녹색당 및 테파티 마오릿과는 연정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힙킨스는 윈스턴 피터스와 뉴질랜드 퍼스트에 대한 투표는 국민당 주도 정부에 대한 투표라고 한 발언은 유출된 노동당의 언론조사에서 엔젤 퍼스트가 당 득표율 6%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후에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엔젤 퍼스트 정당 지지율이 약 5%로 나타났습니다. 힙킨스는 윈스턴 피터스와 뉴질랜드 퍼스트는 불안정과 혼돈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며 국민당과 액트, 엔젤 퍼스트의 연합은 사회의 많은 부분을 소외시키는 삭감과 혼돈, 혼란의 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일요일 공개 행사에서 노동당의 인종차별주의적 분리주의 정책 때문에 노동당과의 협력을 이미 배제했다고 말했으며 힙킨스는 윈스턴 피터스가 백신 반대 및 트랜스 반대 그룹으로부터 정당 투표 5%를 얻기 위해 공포와 분열을 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가 선거일 밤에 권력 균형을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힙킨스는 그것은 크리스토퍼 럭슨의 문제일 것이라며 국민당은 뉴질랜드 퍼스트와의 연정 구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액트는 윈스턴 피터스와 내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3자 연합이 한 정당을 무소속 벤치에 앉히고 다른 한 정당은 국민당과 함께 내각에 앉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슨은 이제 뉴질랜드 퍼스트와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엔젤 퍼스트가 선거일 밤에 권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엔젤 퍼스트는 이미 가능한 두 연정에서 배제됐습니다.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다당 체제에서는 드물지만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 대표들은 새로운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다시 보내거나 선거 공약을 어기는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거래 서비스 회사인 월드라인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디지털 에포트 포스카드와 로열티 카드 및 신분증을 저장해 계산대에서 물품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접촉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자들처럼 페이웨이브를 에포트포스 카드 소지자들로 단말기에 휴대폰을 가볍게 두드려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탭 안에 결제가 처리되고 적용 가능한 로열티 포인트가 적용되며 알코올과 같은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연령이 확인됩니다. 월드라인의 영업 담당자 브루스 프로핏은 6월과 7월 내내 오클랜드에 있는 레스토랑과 브랜드 패스트푸드 체인점 두 곳에서 시범 운영됐고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되면 소비자들은 비접촉식으로 결제할 수 있고 2025년에는 주류 구매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마트는 쇼핑객들이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려고 몰려들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호주 대형 유통업체 웨스파머스가 소유한 K마트 그룹은 금요일 16.5% 증가한 연간 매출과 52.3% 증가한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그룹의 실적 호조는 웨스파머스의 전체 매출을 18.2% 증가한 436억 달러, 이익은 4.8% 증가한 24억 7천만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웨스파머스의 롭스카 최고 경영자는 생활비 위기로 인해 온라인과 매장 모두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고 제품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새로운 쇼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션 및 의류 카테고리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이전에는 가정용 제품만 구매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K마트에서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운동 관련 제품과 뷰티 제품 판매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키위뱅크는 이자 수입이 증가하고 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 연간 순이익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CEO 스티브 유르코비치는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순이자 수입 7억 9,400만 달러였고 주택대출 243억 달러라고 밝히며 주택대출 성장이 시장보다 1.5배 더 뛰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키위뱅크는 이전 해의 6,700만 달러에 비해 1억 100만 달러의 약체 예비금을 마련했습니다. 유르코비치는 실질적으로 파산한 대출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부실 부채가 낮았던 기간 이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저축이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익과 최근 2억 2,500만 달러의 자본 투자가 은행을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닷코닷.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1원 0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8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3원 28전입니다.